2019년 5월 10일 영화 본색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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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진행이라 되게 떨리는데 많이들 도와주세요. 아, 도와드려야지 저희가 또. 저희가 오늘은 영화 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다들 숙제는 잘 보고 오셨나요? 숙제를 잘 보고 오는 게 뭐죠? 숙제를 잘 하는 거죠. 다들 보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몇 번은 봤죠 예전에. 어제도 본건 봤어요. 아닌데. 저도 예전에 봤는데 오늘 오면서 지하철에서 보다가 그래도 지각했어요. 아, 멍 때리다가 다 봤어요? 그럼? 다 봤어요. 멀어가지고 여기서 일자리가. 뭐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봤는? 예. 다들 보시면서 느낌이 어떠셨는지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순서 돌아가면서. 네. 저부터 얘기할까요, 그럼? 힘내요. 네. 어렵네요. 예. 저는 이게 개봉이 언제였죠? 2009년이요. 2009년이요? 극장 가서 10년 보셨어요? 됐구나. 극장은 아니었고 그때 다운받아서 사촌 동생하고 같이 봤었는데 그때는 더빙판으로 보고 이번에는 그 자막판으로 봤는데 혹시 그때 봤을 때는 생각 못했던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모험 얘기 그런 걸로 봤었는데 이번에 보면서는 영화에서 어떤 걸 얘기하려는지도 좀 더 찾아보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볼 때랑 지금 볼 때랑 되게 느낌이 다른 영화였던 것 그렇죠. 같아요. 뭐가 달랐는지 여쭤봐도 돼요? 네. 그때는 저는 그냥 모험 얘기랑 그 러셀 귀엽다 약간 이러면서 봤는데 이번에는 약간 더 할아버지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이름이 뭐였죠? 칼. 칼. 네. 프레드릭슨이요? 네. 어쨌든 그 할아버지한테 좀 더 집중을 하게 돼서 봤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자기가 아끼는 그러니까 그동안 살아온 과거를 약간 털어내고 이제 현재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어렸을 때 저는 부모님 애니메이션 되게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극장에서 봤는데 저도 이한이 형처럼 단순한 모험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커서 보니까 되게 보이는 게 많더라고요. 막 꿈에 대한 얘기도 있고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좀 가족이란 것도 막 좋아하는 공간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보여가지고 되게 새롭게 봤던 것 같아요. 네. 목소리 떨려요. 괜찮으세요? 저요? 네. 그래요? 약간 떨리네. 건순 형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되게 저 옛날에는 그냥 엄청 좋아하는 영화였는데 지금 보니까 또 되게 생각하는 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스스로가 좀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던 것 같아요. 영화 보면서. 어떤 게 달라졌다고 느꼈는지 물어봐도 돼요? 이게 좀 괴리감 있을까봐 다른 분들이랑 말하셔도 돼요. 저는 그런 걸 그냥 저는 처음 봤을 때 이게 저번 주에 저희가 그 누구지 이름이 뭐죠? 웨스 앤더슨 감독 거 했거든요. 근데 웨스 앤더슨 감독이 되게 영화들을 동화처럼 만드는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영화 주인공들이 다 어린아이들이거나 뭐 호텔이나 꿈이나 순수함 같은 거 이야기하는 감독인데 그 감독 보고 나서 이 영화를 본 게 저한테는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그냥 뭔가 이게 어떤 복잡한 문제를 다룬 예술 영화거나 이런 건 아닌데 누구나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영화들 그 연속해서 본 건데 감독과 스타일만 다른 채로 저는 옛날 같으면 그냥 되게 좋아했을 텐데 점점 가면 갈수록 약간 이런 영화들이 약간 좀 이런 영화들보다 다른 영화들이 더 좋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런 순수함을 다른 영화들이 제일 좋았는데 근데 그냥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이게 이런 영화를 보면은 이런 영화나 뭐 디즈니나 지브리 같은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처럼 살고 싶어져요. 특히 초반에 10분을 보게 되면 초반 10분 진짜 엄청 좋아요. 되게 감동적이고 저는 좀 약간 완전한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생물이 태어나서 짝을 만나서 이렇게 그냥 결핍 없이 그냥 뭔가 이루거나 나아지진 않지만 그냥 사는데 완벽한 느낌인데 그런 걸 봤을 때 사람은 누구나 그걸 따라하고 싶어지고 이런 게 좋은 거지 하게 되는데 정작 이걸 쫓아서 살게 되는 사람은 실제로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르게 봤던 저는 이 영화가 2009년에 나왔는데 저는 사실 영화관 가서 보진 않았어요. 영화관 가서 보지 않고 저도 잠지랑 비슷하게 IPTV로 봤나 아니면은 뭐 이제 영화 채널에서 해주는 그런 거 봤나 했을 거예요. 봤는데 그때 아무래도 어렸을 때였으니까 그때 첫 감상이 되게 되게 좀 신기한 영화죠. 약간 저한테 색감에 대한 걸 눈에 띄게 한 영화예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봤던 그 영화들 중에 애니메이션이어도 애니메이션 사실 원래 화려한 영화인데 원래 색감이 분명하고 약간 무채색 별로 없고 이런 영화인데 그게 너무 극명한 거예요. 사실 풍선이 그 효과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 자연이 배경이 되다 보니까 되게 잔잔하면서 되게 화려한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색감에 대한 걸 약간 어느 정도 눈에 띄게 한 영화기도 하고 내용적인 걸 보자면은 저는 러셀과 그 할아버지 관계가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사실 굉장한 남남이잖아요. 남남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같이 동승 같은 걸 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결국 서로한테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거고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저희가 오늘 테마를 가족으로 잡은 거잖아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그쵸. 그래가지고 그 초점을 맞춰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이 영화에서 가족에 대한 걸 어떤 걸 얘기하고 싶었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다시 복귀해본 결과로 크게 세 가지의 가족의 형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러니까 과거에 부부가 함께했던 그런 모든 시간들. 그리고 두 번째가 러셀과 할아버지의 그런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정신적인 유대감이 엄청나게 끈끈한 그런 관계. 그리고 그 이름 모험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악역으로 나오는 네. 그 모험가와 강아지들. 저는 그것도 어떤 한 형태의 가족이라 봤어요. 이제 그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러니까 거기 영화에서 비록 악하게 나왔지만 거기서 이제 더그가 있잖아요. 더그는 정말 거기서 자기를 분명한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잖아요. 얘네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얘네 이 칼 그 할아버지와 러셀을 데려가야 된다고 이러면서 같이 가자고 이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보여주면서 뭘 말하고자 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에 좀 깊게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말하고자 했을까는 뭘 말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되게 신기한 게 이제 거기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거는 사실 비혈연 관계가 중심이잖아요. 비혈연 관계를 비혈연 관계가 있는데 이 둘을 굉장히 대조적으로 바라봐요. 근데 둘 다 부호로 안전해요. 어떤 비혈연 관계가 이제 결핍의 요소가 될 수 없다라는 건 이미 그게 기본이고 거기서 첫 번째 이제 할아버지와 소년이고 인간과 강아지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거기서 이것들이 서로를 어떤 방식으로 충족시켜 나가는가가 굉장히 요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는 이제 그 모험가와 강아지가 다수잖아요. 얘네들은 심지어 더 끈끈해요. 충성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복종과 이제 충성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뭐 배신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없어요. 이제 어떤 비확실한 요소도 없을 뿐더러 모든 게 다 예측 가능하잖아요. 내가 하면 너는 하고 이런 게 딱딱 맞는데 좀 자충우돌이잖아요. 칼과 그 러셀은 좀 자충우돌이에요. 계속 막 핀트가 나가기도 하고 뭔가 아웅다웅도 하고 이런데 결국 보면은 그 러셀과 칼이 훨씬 더
귀엽고 뭔가 귀엽다기보다는 그냥 보이는 거고 귀엽다기보다는 훨씬 더 가족 같은 가족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사실 뭔가 말이 너무 산발적 난 중구난방인데 결국 하고자 했던 말이 결국 가족을 넘어서 인간 간의 관계 결국 너무 단순하죠. 사실 픽사와 디즈니인데 단순하긴 한데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가 저는 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저도 아까쯤에 했던 말 중에서 그 말하셨잖아요. 그 비혈연 관계가 응. 결핍이 될 수 없다고. 저도 영화 보면서 이번에 생각했던 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전 서로 결핍을 채워준다고 느꼈어요. 그 할아버지도 보면 그 초반 10분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아내가 그 애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여가지고 결국 애를 못 가지고 그리고 그 주인공 꼬맹이도 네. 그 아버지가 거의 없는 그 멘토 같은 역할이 결여돼 있고 그것도 강아지도 사실 주인이 없는 상태잖아요. 버림당한 유기견 같은 상태인데 근데 이들이 서로의 그 빈자리를 비혈연 관계임에도 채워주는 거 보면서 저도 이래서 이 영화가 가족 영화구나 하고 이번에 보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가족의 기본값을 우리가 항상 혈연으로 생각하는데 거기는 그게 너무 당연하게 비혈연 관계잖아요. 그게 저는 그걸 이제 기본으로 상정한 걸 굉장히 좀 영리했다고 봐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 우리 나만 얘기했다. 저는 되게 눈물샘이 약해서 잘 우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저께 완전하게 처음 다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까지. 그러니까 한 10분까지 그게 나오잖아요. 아내 얘기가.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눈물이 터지는 바람에 이제 아이고. 보질 못했는데 다 끝까지. 아이고. 그래서 안 울려고 안 봤던 것 같아요. 업을. 이거는 그냥 포스터만 봐도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안 보다가 어저께 겨우 이제 와야 되니까 봤는데 그냥 조금 이게 울음이 터지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느낌만 얘기하자면 그 내용이 아니라 울음이 한번 터지니까 감정이 조금 많이 북받치더라고요. 그래서 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욕을 많이 러셀이 짜증나게 하면 쟤 왜 저러냐고 욕도 하고 더그가 따라오면 이제 내가 개가 된 것처럼 너무 기분이 좋고 막 저는 조금 그 경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새가 나쁜 애인 줄 알았거든요. 새가 왜 너무 저러냐고 귀엽잖아요. 초콜릿 저도 먹으면 안 좋은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네 그랬어. 뭐 할 말이 없네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장면 같은 거 있으면 얘기를 해볼까요? 인상 깊었던 장면? 저는 마지막에 집 떠나보낼 때 떠나보낼 때. 그냥 표정이 계속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살짝 슬픔은 보이긴 했는데 나중에 어쨌든 웃으면서 집은 집이라고 말할 때 되게 좋았어요. 저도 비슷하게 그 할아버지가 결국 계속 꿈에 그리던 그 폭포에 가잖아요. 네. 딱 그 위치에 집을 착륙시키잖아요. 근데 평생 쫓던 꿈을 갔는데 막상 그곳에 맞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이 없으니까 저도 그거 네, 그 장면 되게 제일 인상 좋아요. 깊었어요. 가구들을 버리고 다시 가족들을 찾으러 가는 거. 저도 그 장면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집이 어쨌든 그 처음에 도착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앨범을 넘기면서 근데 그 앨범을 넘기기 전에는 그 화면이 되게 우중충하고 그 약간 칙칙한 색감이었는데 그 앨범을 넘기면서 점점 이제 밝고 화사한 색깔로 좀 화면이 바뀌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가구들을 다 버리고 이제 떠나가는데 이제 그 장면이 되게 과거를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과거에서 얽매이는 걸 이제 벗어나서 이제 현재의 뭔가 즐거움을 쫓아가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네. 저는 처음에 되게 걱정이 많았던 게 폭포에 했는데 말 그대로 꿈이 박살난 기분이잖아요. 환상이 딱 깨어진 기분인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 행보가 예상이 되지 않는다? 라는 느낌이었어요. 폭포를 정말 어릴 때부터 꿈꿨잖아요. 어릴 때부터 네. 꿈꿔가지고 함께 이제 같이 꿈을 꾸던 반려자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 꿈을 이루려고 모든 시도를 한 끝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꿈이 사실은 실존하지 않는다 이런 거였잖아요. 실제하지 않는다 이런 거여가지고 그 할아버지는 앞으로 어떤 꿈을 쫓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아니요. 너무 많아 보이는데. 아니요. 별로 없어요. 아 진짜요? 왜요? 왜 없어요?
아니 전 별로 없어요. 우리 동네 제일 말 많은 사람이. 근데 막 저도 그거 보면서 결국 그냥 이 영화에서 꿈이라는 게 그냥 꿈이라는 게 단순히 물질적인거나 딱 목표했던 걸 이루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그냥 행복한 걸 찾아가는 걸 말하고 싶지 않았나 싶었던 것 같아요. 방금 말하시는 거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그냥 저는 이 영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저번 주에 한 거랑 너무 연관이 깊은데 그냥 이런 순수하고 본질적인 걸 다룬 영화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되게 특별하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런 걸 그 계속해서 체감하고 지켜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 이런 영화를 볼 때 좋잖아요. 되게 저는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원래 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게 그게 뭘까? 여기서 처음에 10분이 되게 인생의 그 흐름을 압축해서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되게 그렇게 압축해서 딱딱 컷을 내면은 완전하지만 인생이 근데 실제로 거기서 실제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돈도 벌어야 되고 자기랑 딱 맞는 배우자도 만나야 되고 그냥 여러 가지 뭐랄까 사실은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엄청난 이상점들이 모여진 그죠. 그런 거란 거지. 근데 막상 그런 거를 잘 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 결혼할 수 있도록 뭔가 누군가를 만나고 취직을 하고 자식을 기르려 하다가 뭐 어떤 역경을 그 가족을 꾸리고 뭐 이런 과정 자체가 엄청 되게 많고 되게 이게 그러니까 질량이 되게 큰 시간이라서 그 시간을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 남는 결과물은 어떤 과족이나 완벽함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되게 많은 시간을 지나온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이 가면은 의미를 가지는 건 뭔가 그런 정신적이고 외형적인 구조 이런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너무 많이 변해 있고 많은 것들을 다루는 사람이라서 일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뭔가 지켜내거나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느낌? 처음 10분은 저는 막 누가 인생을 삼자가 압축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 딱 처음 10분 끝나면은 이제 6시인가에 그 알람이 울리면 할아버지 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냥 할아버지 행복한 꿈 같은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면서 행복한 꿈. 자기 인생에서 기억 남았던 일들 딱 바로 이제 깨버리니까 그게 끝나고 그리고 이제 불행한 자식 처지로 돌아와가지고 엄청 똥 씹은 표정으로 털털털털 계단 내려오고 되게 재밌었어요. 딱 그 꿈 말씀하신 그 딱 오프닝 10분이 딱 끝나고 그 다음부터 일상이 다시 시작되는 그 장면이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 10분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순수함이라기보다는 좀 더 그 진짜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영화들이 좀 더 가치가 높아지게 사고관이 약간 바뀌었다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순수함만 다른 영화에 대해서 약간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됐다는 느낌. 그럼 좀 아쉬웠던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쉬운 게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네. 바뀌는. 그럼 계속 좋은 얘기 했는데 혹시 아쉬웠던 거 있던 부분은 없으세요? 아쉬웠던 거요? 저는 조금 있었던 게 영화가 되게 예쁜 영화잖아요. 행복한 영화고 동심을 지켜주고 가족끼리 만나는 영화인데 그리고 아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상처가 있고 결핍이 있고 결여있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충족시켜주는 영화인데 근데 저는 영화 너무 좋았지만 아주 약간 마음에 아쉬웠던 게 그 악역이 이름이 뭐였죠? 찰스. 네, 찰스에 대한 그 처우가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맞아. 너무 찰스. 기구한 운명이 사실 네. 생각해보면은. 찰스도 보면은 자기 그 평생 자랑이던 무슨 박물관 협회 같은 데서 뭐 배지 같은 것도 뺏기고 그래서 자기가 있던 세상을 떠나가지고 다시 사실 그 명예를 회복하고 사람들 다시 인정받고 싶어서 떠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찰스를 그냥 좀 저는 영화에서 보듬어 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걸 그냥 하늘에서 떨어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저도 친구한테 들은 건데 그러면 그 제작진 인터뷰 들어보니까 떨어뜨리는 이유가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걸로 들었는데 나쁜 사람들이야, 할게. 네, 그래가지고 좀 더 그 이렇게 좋은 영화고 행복한 영화니까 그 악역도
어떻게 좀 막 다시 충족시켜줬으면 삶을 다시 회복시켜줬으면은 개인적으로 좀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도 악당 그 찰스 먼치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악역치고는 되게 가혹한. 그쵸. 그 가혹하다는 게 그 사람 자체도 좀 가혹하게 표현된 것 같아요. 약간 원래 애니메이션에서 그렇게 어린이를 공격하는 맞아요. 그런 모습이 잘 안 나오잖아요. 강아지도 심지어. 네, 네. 근데 보면은 그 러셀을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장면도 나오고, 아. 네. 네, 그리고 그 뭐지? 그동안 찾아왔던 탐험가들의 고글 같은 걸 모아놓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약간 죽였다는 걸 약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애니메이션에 나온 악역치고는 되게 잔혹한 사람이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토이스토리 같은 경우도 악역이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그 원인가 투인가 거기서도 그 이웃집 꼬마 있잖아요. 그 교정기 낀 엄청 으시시하게 생긴 애. 걔도 사실 엄청 크리피해, 엄청 소름끼치게 나오는데 걔도 엄청 가혹하게 하진 않죠. 그냥 그냥 장난감에 뺏겼다 이러고 끝나지. 그래가지고 저는 그것도 약간 놀랬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놀라운 점인 것 같긴 해요. 제가 알기로는 픽사에서 그 악역을 죽인 게 이것만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 진짜요? 삶에서 그냥 끝내버리는 게 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나쁜 사람들. 저는 사실 오늘 저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 영화를 몇 개 이제 고르긴 했는데 업이 처음에 딱 됐을 때 되게 놀랐어요. 제가 투표를 하진 않았는데 왜냐면은 업을 가족 영화라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저도 그런 적은 없어서. 그래가지고 그냥 모험 영화는 아니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일종의 성장? 어떤 노인이 성장을 하고 노인이 약간 과거를 극복해낸 이야기 그리고 소년이 성장한 얘기 이런 걸로 저는 중점을 두고 봤는데 가족 영화라고 하니까 다시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사실 가족 영화라는 사실 우리 오늘 가족 영화 얘기하려고 모인 거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가족을 원하세요? 네? 되게 어려운 질문. 아니 가족 영화 얘기했으니까 이런 것도 얘기를 해봐야죠. 네. 근데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그 뭐지? 아까 얘기할 때 그 결핍을 채워주는 게 가족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저는 그런 제가 그, 제일 그런 좋은데 형태를 보여준다고 했죠. 근데 영화에서 저도 좀 그렇게 봤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역할들을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는 네. 게 가족의 본질이. 본질하나 영화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본질까지는 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거는 그 제작진들의 의견일 뿐이지. 아니 근데 뭐지? 뭐더라? 근데 가족 자체 그러니까 좀 뭐랄까 그냥 인간이 그 가족이란 가족이 형성된 이유가 인간 자체가 원래 좀 불완전해서 형성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족이란 거는 그냥 타인하고 다른 거는 나 같이 뭔가 생활을 하고 그 맺어지는 방식도 어떤 남녀가 만나는 건데 남녀가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것도 서로 어떤 욕구적인 결핍 같은 게 있어서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서로가 있어야만 자손을 생산할 수 있고 그 10분에서 보면은 앞에 10분에서 보면 그 결혼을 한 다음에는 모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다가 아기를 유산한 다음에 그 모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할머니를 위로하면서 모험책을 보여주는 그래서 여기 가자고 하는 그래서 그런 아이나 모험이 가진 의미는 거기선 그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의미 같은 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지향점을 두고 그게 진짜로 되는지 안 되는지와는 상관없이 삶의 목적이 되는 왜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 그냥 꿈꾸던 어떤 여행지에 가겠다는 환상 같은 거 한 속에 한 켠에 품는다든지 뭐 그런 느낌의 근데 실상 가족이 그래서 형성되는 이유나 뭔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할 말을 까먹는 것 같아 자꾸. 원래 그 가족의 본질 그런 거 여쭤보셨어가지고 좀 그런 얘기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특별히 원하는 뭐 가족의 형태 같은 게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별로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럼 민정이 누나는 있으셔가지고 혹시 여쭤본 건지. 저요? 네. 저는 사실 저는 가족에 대한 생각이 사실 인간이 다 불완전한 존재이긴 하잖아요. 너무 그죠. 이건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암울한 얘기긴 한데 다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어떻게 한켠에 조금 나는 이게 좀 부족해 혹은 나는 이런 걸 갖고 싶어라는 결핍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그냥 모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애정이라는 그런 하나의 감정 하나만 가지고 그리고 저는 가족이라는 거를 가장 완전한 집단으로 봐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물론 이익을 목적으로 두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제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정말 애정 하나에 기반을 둔 가족이거든요. 그냥 딱 나는 네가 좋아. 나도 네가 좋아. 해가지고 딱 부부가 돼요. 부부가 돼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정말 무조건적인 헌신을 해요. 셋 혹은 3명 이상의 관계는 무조건적인 애정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그 한 감정만 가지고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집단이 가족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가장 완전한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바라는 바라는 가정상이기도 하고 근데 뭐 이제 뭐 조금 너무 힘든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뭐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옆에서 힘들어하셔가지고. 아니 힘들지도 오빠 아니에요. 근데 약간 사람 간의 관계 자체가 이게 네. 어떤 뭔가 그냥 서로가 서로의 취향이라서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 간의 관계가 이렇게 돈으로 이 사람은 돈을 주고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주고 혹은 이 사람은 어떤 가르침을 주고 이 사람은 어떤 제자로서의 예의를 주고 어떤 처음에는 다 교환의 형태로 다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교환의 형태로 같이 시작하는데 그 교환을 매개로 해서 같이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 시간 어쨌든 사람은 저는 어떤 시간과 공간을 그러니까 경험으로 사람이 축적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축적되는 양 중에서 이 사람이 차지하는 양이 많아질수록 그냥 이 사람이 내 일부라서 그런 뭔가 가치 판단이 필요 없는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가족은 그냥 더군다나 어린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는 이 아이는 무조건적인 헌신을 필요로 하고 아이 자체가 어떤 사람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보는 시간의 밀도나 그 양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지 가족이라서 약간 관계가 특별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족, 혈연 이런 같이 산 거 이런 거 떠나서 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부분을 얼만큼을 차지하는가 그런 게 관계의 핵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처음엔 다 교환의 형태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서로 그냥 뭐 이성적인 취향이라든가 어떤 할아버지 어린아이가 있으면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바랐던 그대로의 모습과 아이가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걸 다 알려주는 할아버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게 처음에 교환 그런 가치 판단이 되는 교환으로 시작해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관계가 서로가 원하기만 하면 그런 다음에 진짜 의미를 가지는 건 그 시간이 이렇게 결정해주는 방식이 어떤 거든 별로 차이 없는. 네, 되게 좋은 얘기. 시간이 되게 안 가네요. 저희 지금 30분밖에 안 했어요. 아니면 자체가 막 영화가 그렇게 막 할 얘기가 막 많고 막 그리고 내가 해석할 추가 게 있고. 질문을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면 투표 올라왔던 영화 중에 어, 다른 거 얘기를 해볼까요? 저 계속 그거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다른 건 뭐 올라왔었죠? 난 진짜 왜 아무도 고로에다 헤로크츠 영화를 안 했어요? 아, 네, 저도 그거 좀 궁금했었어요. 진짜 가족 영화의 대가 같은 사람인데 아니, 힘드라마. 여러분이 단톡방에서 적극적이지 않으세요. 아, 제가 근데 그건 인정합니다. 투표도 안 하고 뭐 하길래 미안해요. 그냥 업을 써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 업 고르더라고. 저 아는 할 만한 이유가 뭐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저는 본 게 엇밖에 그러면 없었거든요.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족 영화 한번 해보자. 저는 길버트 그레이프. 너무 좋아. 생각이 어떻게 너무 좋아. 잠깐 보지 못해서. 최고라기보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좋아하는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내용이 뭐예요? 길보드 그레이프는 조니 뎁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영화예요.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영화. 아, 레오나르도 좋네요. 엄청 어린 역할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조니 뎁 둘 다 단순히 잘생긴 배우는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정말 외모 때문에 연기력이 묻힌 배우라는 걸 알았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거기서 연기로 그 영화 거의 한 약 2시간 되는 그 영화를 진짜 쌈 싸먹어요. 영화 본인 혼자 혹시 영화로. 자폐아로 나오는 영화인가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거요? 아. 그걸로 영화를 혼자 쌈 싸먹는데 와 대박이었어요. 진짜 너무 연기 잘해요. 그 줄거리가 어떻게 될지 아, 안 봐가지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거기 다 조니 뎁이랑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둘 다 형제로 나와요. 형제로 나오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이제 정신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한때는 이제 되게 이쁜 미녀로 되게 잘 나가는데 지금은 약간 키코모리처럼 밖에 잘 안 은둔형으로 생활을 하시고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만 이제 굉장히 몸이 불어나가지고 침대에서 막 움직이지 못하세요. 그런 상태신데 그러니까 우울증도 오시고 그래서 가족을 건사하는 게 이제 조니 뎁 맏형인 조니 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네. 어머니가 일종의 가정을 정말 모두를 다 엮어주는 그런 하나의 이제 신앙 같은 거였어요. 엄마가 있으니까 우리는 다 약간 근데 너무 갑자기 결말로 간 거 아니에요? 엄마 죽으면서 끝나잖아요. 엄마가 주면서 끝나는 저 그것 때문에 이게 영화가 사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엄마가 있을 때는 이게 그 조니 뎁 입장에서는 자기 남동생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자폐아라서 막 엄청 사고치고 그거 커버한다고 너무 힘든데 그 여동생도 있는데 걔도 완전 이상한 애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아치 일진 아. 느낌. 근데 그래서 노는 그런 거나 그 엄마 자체도 그냥 집에서 그 살이 엄청 쪘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놀리고 또 그런 건 인식하셔서 뭔가 엄마로서의 일을 한다던가 이런 건 아니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만 이렇게 어영부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보면서 이게 그 아까 업 같은 경우는 뭐 가족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되게 이쁜 얘기였지만 길버트 그레이프 같은 경우는 가족이라서 힘든 게 되게 많이 들어가는 맞아요. 영화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히 뭔가 이게 가족이라는 게 저는 가족만큼 되게 서로를 상처 입히는 것도 맞아요. 저도 없잖아요. 거기에 동의해요. 완전한 그 존재보다는. 서로 근데 상처 입힐 때도 되게 무신경하게 되게 입히거든요. 그런 그 가족의 미묘함이라기보다는 현실성 같은 부분에 다른 부분이 영화죠. 근데 그 영화가 어머니가 죽고 집까지 다 타버리면서 이게 서로가 서로의 갈 길을 가게 되고 뭔가 개인의 개인성, 개성 같은 걸 회복하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그냥 그런 거 보면서 그 영화 보면서 그냥 가족이란 존재로 인해서 나란 존재가 되게 얽매였던 경험 같은 걸 뭐 많이 상기시킬 수 있죠. 되게 요약 정리를 잘 해주시네요. 되게 죄송합니다. 재밌었어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우리나라 영화인데 가족의 탄생. 안 봐서 죄송합니다. 가족의 탄생을 되게 어릴 때 봤는데도 그때 저 이제 가족 영화 사실 많잖아요. 거장이라고 불리는 뭐 아까 주구장창 말했던 고레드 헤르코츠도 있는데 가족의 탄생이 사실 우리나라 영화잖아요. 그래서 뭐라 해야 되지? 가족의 탄생인데 이 영화는 되게 독특해요. 가족 관계가 애매모호한 관계예요.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제 약간 일종의 옴니버스 식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엄태웅이 나오는데 엄태웅이 아내라고 원래 가족이 이제 누나와 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이 그 엄태웅인가 맞나? 맞아 엄태웅 맞네요. 엄태웅이었는데 아내를 데리고 와요. 집을 나갔다가 어느 날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아내가 고두심이에요. 고두심 씨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우가 문솔이었나 공효진이었나 둘 중 한 명이었는데 문솔이었나? 그래가지고 그 세 명이 같이 살아요. 세 명이 같이 사는데 엄태웅이 집을 나가요. 그러니까 신우랑 이제 고두심 씨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이면서 이상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형태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아름다운 가족의 탄생이에요. 진짜. 아, 난 근데 가족이 아름다워지는 게 좀 이상해. 저도 개인적으로 가족은 별로 아름답지 않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너무 뭐냐면은 소중한 존재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건 거기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사실 진짜 아예 완전한 타인이면은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되게 애매모호한 관계잖아요. 완전한 타인도 아니고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어떤 식으로도 관계가 엮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역경을 헤쳐나가는 영화죠. 그냥 어떻게 가족이 돼가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가족이 돼가는가. 그리고 사실 얘네들이 완전 하하호호 하면서 엄청난 해피엔딩을 맞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냥 사소하게 그냥 뭔가 설날인가 추석인가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인가 그래가지고 그냥 다 같이 밥을 맛있게 먹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거기서 봤을 때 앞으로 무슨 일 있든 이 가족은 잘 지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딱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물론 가족이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너무너무 쉽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있어요. 근데 상처를 입힐 수도 있는데 그죠. 저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난 저기서 그 가족이니까란 단어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 아, 가족이니까로 넘어가고 뭔가 좋게 하면서 그냥 아무 변화도 없이 그대로 정체된 느낌? 오히려 좀 제대로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명제 던져두고 그걸 따라가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지금 당장 일부터 쌓아가다가 진짜 무언가가 되는 게 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뭔가 감정이나 감성 같은 거에 탁 호소하는 이런 느낌은 좀 이렇게 좀 복잡한 문제일수록 저는 별로다고 느끼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영화를 다루고 싶으면 고레다 히로카즈의 방식은 어떤 거냐면 저도 그 얘기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가족이니까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서 보내게 되는 특별한 시간들을 나열하고 이렇게 쌓인 관계이기 때문에 유의미해지고 특별해지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특별하고 가치가 있는 관계나 무언가는 그냥 이거는 그냥 이거니까 특별해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는 어떤 시간 공간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돼야 더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영화 취향 얘기인데 아침에 민정이 누나 그 얘기 해줬잖아요. 앞으로 무슨 일 있어도 잘 해낼 거다. 가족이 이렇게 잘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 이 가족은. 저는 가족 얘기뿐만 아니라 모든 영화에서 좀 이 사람들은 영원히 잘 살겠구나 이런 엔딩을 별로 저는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삶은 계속 흘러가니까. 또 이제 저 개인적으로 아침에 형이 얘기했던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가 항상 마음에 드는 게 이 사람들이 앞으로 뭐 잘 살겠든 못 살겠든 이건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계속 살아가겠구나 이렇게 보이는 영화는 제가 더 취향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살겠구나 이쪽보다는 그냥 살아가겠구나 계속 죽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순수함만 다룬 영화에 대해서 드는 약간 반감이 생겼던 이유는 그냥 가치 평가가 좀 내려갔던 이유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거니까 이걸 보고 계속 가면은 괜찮아지겠지 이 생각은 아무것도 나아지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뜬금없지만 아까쯤에 그 공효진 얘기해 주셔가지고 며칠 전에 손님으로 공효진 오셨어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또 생각이 왜요? 나가지고 아니 어디서 꽃사로요. 꽃집 알바하신다 그랬지? 네. 근데 좀 커가지고 거기가 되게 좋겠다. 윤계상도 얼마 전에 오고 대박. 그리고 너무 좋겠다. 그 진짜 사람이 좋아요. 엄청 많이 와요. 그거 무한도전 PD. 김태호 씨요? 네. 신기하다. 갑자기 꽃 보는 일이 왜 너무 많으시지? 뜨거움없는 얘기를 해서 공유 씨 진짜 좋아하는데. 어떤 영화 제일 좋아하세요? 가족 영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을 못 하고 있었어요. 뭘 정해야 될지도 모르는. 저도 그냥 막 던진 거예요. 이제 네. 욕 먹었잖아요. 좀 멀리 보면은 그거 이번에 어벤져스도 가족 영화로 어떻게 우겨 보면은 또 우겨지지도 않을까요? 또 어떤 가족으로 부분에서 계속 가족들이 그 어벤져스 자체를 아예 하나의 가족 형태로 그러니까 네. 어벤져스 자체를 그러면 좀 가오갤. 가오갤. 네 맞아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가오갤 나도 봤다. 원만. 원이 제일 재밌어요.
전 2도 봤는데 가오갤 개인적으로 마블에서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가족 특징이 뭔가 프로젝트 팀이 아니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목표가 있고 그걸 위해서 힘을 합친 느낌이 아니라 일단 힘을 합치고 다가오는 일에 대해서 같이 대처하는 나가는. 이완 씨는 예. 어떤 걸 제일 좋아하세요? 아 근데 저는 사실 가족 영화 하면 몇 개 본 게 몇 개 없어서 막 억지로 생각해내면 국제시장 이런 건데 아 세상에 안돼 그 얘기하지 말자 그 얘기하지 말자 아, 진짜 제발. 약간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가족 영화 아까 얘기하신 그 감독이 고로에다 네, 히로카즈. 코레다 이렇게 어떤 영화가 있었는지 혹시 그렇게 얘기해 주시나요? 아버지가 된다도 근데 있고. 제목은 들어보면 어. 많이 작년에 했던 어느 가족, 그 바닷마을 다이어리 바닷마을 다요 좋죠. 그리고 뭐 그거 많은데. 그 뭐였지? 엄청 그 많은데. 애기들 나오는 거.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근데 보면은 되게 가족을 묘하게 다뤄가지고 가족이 되게 형태가 좀 되게 불안한 형태들, 좀 결핍 많고. 근데 막 영화 내에서 보면은 결핍이 막 완전하게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신기해요 하여튼 보면은. 근데 그런 영화를 신기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가족만 봐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회피하지 마세요. 자 뭐 더 해볼 만한 얘기가 있을까요? 일부는 뭐 더. 아 혹시 맘이란 영화 아세요? 프랑스 마음이요? 맘이. 저알것 같은데. 아 이거 그 저 뭘 잘 못 그거 외워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온 영화 아니에요? 네, 2014년에 나왔어요. 뭔지 알 것 같다. 감독이 누군가요? 감독 안 유명해. 프랑스 나 뭔지 사람이라서 알겠다. 자비에 놀란이구나. 그 좀 스타 감독이라고. 자비놀라는 유명한 사람 네 유명한 네. 유명하네요. 유명이 뭐가 있지? 마터스. 마터스 감독이에요? 네. 저는 안 봤는데 그 영화는 아 갑자기 감독이 왜요? 아니라 단역했네요 마터스에서. 아 단역이에요? 단역이에요. 저 여기 있길래 그 진짜 단역을 했네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웨덴 영화도 그 가족 영화인데. 근데 케빈을 위하여나 그런 거 다 가족 영화 아닌가? 근데 가족 케빈을 영화- 위하여도 넓게 가족 보면은 영화죠. 가족 영화가 엄청 많아가지고 그쵸. 전 케빈을 되게 하양연화도 좋아하는 가족 영화예요. 영화고. 케빈을 내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첫 진행을 해봤는데 많이 어렵네요.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그러면 1부는 여기까지 1부는 할까요? 여기까지. 네.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